그러면은 어디부터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클래스 예제 1 하다가 좀 끝났었죠? 그다음에 여기서 펄슨 클래스 하나 정의해가지고 여기 함수가 아니게 정의되는 녀석은 어트리뷰트라고 불렀었고, 그다음에 클래스 아래에서 함수로 정의되는 녀석은 메서드라고 보통 부른다 이야기를 했고요. 클래스에서 메서드 정의하실 때는 늘 셀프를 인풋 인자로 하나씩 집어넣어야 된다 이야기했었고, 셀프의 기능은 이 클래스 아래에 정의된 다른 어트리뷰트나 아니면 다른 메서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금 뒤에 텍스트가 조금 잘리긴 했는데 self.name이랑 self.age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는 요 기본 값으로 name 어트리뷰트에 아무 개가 정의되어 있고 age 어트리뷰트에 18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P1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프린트를 시키면 이 디폴트 네임이랑 디폴트 age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하나 정의를 하고 어트리뷰트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으로 덮어 씌우면, 그러면은 그 요 프린트라는 메서드를 실행하실 때는 인스턴스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그 어트리뷰트에 접근을 해서 아무 개가 아니라 김문성을 출력하게 된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좀 제가 얘기를 했는지 가물가물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뭐 비슷하게 조금 77페이지입니다. 다른 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P1이라는 펄슨 클래스 인스턴스 선언했었는데, 지금은 어트리뷰트로 name, age, print, 메소드 이렇게 들어가 있죠. 하나 실험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자, 여기 76쪽 보시면은 처음에 클래스 메서드 정의할 때, 펄슨 클래스 정의할 때 이름, name이랑 print 메서드 이렇게 딱 두 개만 정의했죠. 궁금해지는 건 무엇이냐? 내가 정한 클래스, 내가 임의로 지정한 클래스 인스턴스에 대해서 새로운 어트리뷰트를 하나 집어넣을 수 있을까? 강의 노트에 있는 펄슨 클래스에 age라는 어트리뷰트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name이랑 age 말고 다른 거 진행할 수 있을까? P1점, 뭐 예를 들어 폰 넘버 하면은 폰 넘버로 뭔가 010-1234 5678 정의할 수 있을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턴스에 임의로 어트리뷰트를 하나 추가하실 수는 있습니다. P1점, 그러면은 점 하면은 어디 갔어? P1점 써라. 네. 폰 넘버에 접근하실 수 있고, 아마 여기 콜앱상에서 편의 기능으로 이 클래스 자체에서 정의된 어트리뷰트 말고 커스텀하게 들어간 어트리뷰트에는 좀 다른 어노테이션을 붙여주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접근하실 수 있고, 자, 그러면 메소드 하나도 커스텀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 P1점 print2는 definition P1점 print2 하려고 하면은 불길한 예감이 들죠. 뭔가 에러가 날 것만 같죠? 프린트 A 이렇게 하면은 프린트 뭐 3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커스텀하게 뭔가 메소드를 추가하는 건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P1 프린트 definition print2 A는 프린트 1 이런 커스텀 함수를 만들어 놓고서 P1점 print2라는 녀석에 print2라는 함수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이렇게 정의하면은 P1점
프린트 2 하고서 3 그러면은 뭐 자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클래스 인스턴스 안에 커스텀 함수를 하나 추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T1점 했더니 뭐가 여기 프린트 2라는 뭔가 내가 임의로 정의한 메소드가 뭔가 추가된 거를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자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클래스 인스턴스의 어트리뷰트랑 뭐 함수를 추가하시는 일은 아마 별 따로 없긴 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클래스를 연습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연습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인스턴스에 제가 커스텀하게 어트리뷰트랑 메서드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 펄슨이란 클래스 자체에 제가 커스텀하게 나는 갑자기 내가 펄슨 클래스를 정의하긴 했는데 내가 급하게 폰넘버라는 클래스를 좀 정의하고 싶어. 가능할까요? 밖에서 이 펄슨이라는 클래스 자체에 새로운 어트리뷰트를 추가하는 거 가능할까요? 이거는 사실 이 문법을 설계하신 그 귀요한 로썸이 그냥 설계하셨으면 들어가고 안 설계했으면 안 들어가는 건데 일단 우리가 커스텀하게 이 펄슨이라는 클래스를 정리하고 나서 그 뒤에 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런 메소드랑 이런 어트리뷰트를 또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생각해서 커스텀하게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현재 사람들이 파이썬을 쓰임에 있어서 추가적인 메소드랑 어트리뷰트를 가장 파이썬이하게 지어넣는 파이썬스럽게 집어넣는 방법은 하위 클래스를 새로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클래스를 여기 밑에다가 정의할 거니까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요 클래스 자체에 대해서 다른 거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하위 클래스는 좀 이따가 얘기하고 잠깐 요거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 클래스 인스턴스 정의할 때 펄슨하고 괄호를 쳤다가 닫았죠. 괄호는 보통 우리가 함수를 지칭하는 건데 제가 옛날에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저는 맨 처음에 클래스를 잘 모를 때 이렇게 착각을 했었어요. 아니 P3라는 녀석은 함수 오브젝트를 갖고 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코드를 읽으니까 자꾸 코드가 안 읽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클래스와 이 생성자를 배우고 나서 파이썬에서는 클래스 인스턴스를 정의할 때 이 괄호 안이 생성자를 실행시키는 파트구나 하고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클래스 인스턴스 선언할 때 괄호의 기능을 우리가 드디어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클래스 정의하는 청크로 올라가 보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요거 하나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def라는 건 함수 하나 정의하겠다는 뜻이죠. 언더바 두 개를 이렇게 두 번 좌우로 치시고요. 그 다음에 init 파이썬 안에서 생성자를 정의하는 건데요. 셀프
언제나 그 함수스러운 걸 정의하실 때는 파이썬 클래스의 규칙은 무조건 셀프는 무조건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는 좌측 예제랑 다르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name 그다음에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함수죠. 그러니까 기본 인자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무개 age는 10팩 그다음에 자 이전의 파이썬 클래스는 진짜 요 어트리뷰트를 이런 식으로 정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self.name은 name 그다음에 self.image는 age 그러면은 T3를 생성하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잠깐만요. 일단 이것부터 시작할게요. 아예 그냥 기본값이 없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P3는 펄슨 클래스 인스턴스로 정의를 하려고 예전에 했던 것처럼 빈칸으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이랬더니 뭐예요? 자, 펄슨 괄호 열고 닫고를 실행했더니 어떤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아요? 하이베러가 나왔는데 init이라는 어떤 함수가 missing to required positional argument 이렇게 써있죠? 그다음에 name이랑 age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작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이 펄슨이라는 걸 실행한 거는 요 녀석을 실행하는 거랑 좀 관련이 있나 보다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죠? 실제로 요 init이라는 요 메소드는요. 요 펄슨 클래스 인스턴스를 정의하실 때 실행되는 녀석입니다. 자, 네임을 김문송 다음에 에이즈를 24 이렇게 하면요. 뭐가 실행되냐면 여기가 실행되는 겁니다. 여기가 실행된 클래스 인스턴스 P3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P3에 대해서 점 누르면 어디 있어요? age 어트리뷰트랑 name 어트리뷰트를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수 있게 되고 그 p3.age 어트리뷰트랑 name 어트리뷰트는 여러분들이 p3 처음 정의하실 때 집어넣은 이 녀석이 됩니다. 왜입니까? 셀프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했잖아요, 지금. 요 녀석을 실행했다는 거는 요 녀석을 실행했다는 뜻이고 요 녀석을 실행했다는 거는 셀프. 이 person 클래스 인스턴스의 네임에 우리가 인풋받은 네임을 집어넣고 age라는 어트리뷰트에는 age를 집어넣어라 라는 걸 지금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좀 자명한 얘기겠지만 p3. print AA는 1, 3, BB는 2 이렇게 치면은 아이고 쏘리 프린트가 아니고 라스트죠.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무개가 나오나요? 김문성이 나오나요? 김문성 24, 3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물론 이렇게
생성자에서 정의된 어트리뷰트를 여러분들이 커스텀하게 덮어 씌우시는 거 언제나 가능합니다. ps리.name은 뭐 김송이 이렇게 하시면은 자, 다시 프린트 누르시면은 이번에 김송이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어, 언제나 어트리뷰트는 여러분들이 어, 편하게 바꾸실 수 있고, 그다음에 함수의 기본값 지정하는 거랑 같이 합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뭘로 해볼까? 아, 김승명, 그죠? 예, 어떻게 생성자 정의하실 때 여기 인풋 아규먼트의 기본값 지정하시면은 이제 어떤 편함이 있을까요? 펄슨하고서 그냥 괄호 열고만 닫으셔도 생성자 안에서 자기가 디폴트 인정받아가지고 이 생성자 함수를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p4.print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아이고 뭐가 문제야? 아 A에서 B가 나야 되는구나. 넣으시면은 예, 기본값인 김승명과 7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자, 펄슨 가지고 우리가 커스텀하게 조작을 해봤는데 일단 우리가 코딩을 해보지 않고 게스만으로 한번 요 좌측 강의 노트의 결과를 한번 같이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판서 말고 왼쪽 코드대로 한번 펄슨 클래스를 정의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생성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셀프는 받았고 init 메소드, 그다음에 name 메소드, add 언더바 age 메소드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생성할 때는 두 개의 아규먼트를 받습니다. first랑 last 받아가지고 이 두 개 받으면은 self 그 person 클래스 아래 first name 어트리뷰트랑 last name 어트리뷰트에 각각 first 스트링이랑 last 스트링을 지금 집어넣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name이라는 그 메소드는 어떻게 정의되는지 살펴보니까 뭘 리턴합니까? 내가 이 person 클래스에 갖고 있는 어트리뷰트 중에 first name이랑 last name 두 개의 스트링을 중간에 빈칸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출력하도록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first name에 숙명, last name에 김 넣으면은 숙명 띄고 김 나와줘야겠죠? 그다음에 아, 행성자 말고 하위 메소드 중에 하나로 add 언더바 age를 정의하기로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age라는 인자를 받으면 보자. 이 인자를 새로운 이름의 어트리뷰트 age 언더바라는 그 어트리뷰트에 내가 인풋 받은 age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정의가 됐어요. 따로 리턴 값은 있지 않고요. 그러면 잠깐 뭐 이거는 여담인데 예, 파이썬 하시는 분들은 보통 클래스 안에서 변수 지정할 때 언더바를 보통 어떻게 쓰냐면 내가 클래스 안에서만 내부적으로 조작하고 바깥에서는 잘 쓰지 않으려는 그런 그 변수를 보통 이렇게 언더바를 붙인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밖에서 뭐 접근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녀석의 결과를 한번 여러분들이 예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한 30초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동안 저는 한번 쳐보고 있겠습니다. 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결과가 예상대로 됐는지 보실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첫 번째 줄은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줄의 결과로 나오는 건 아무것도 바깥에 뭐 출력되는 건 아무것도 없겠죠? 하지만 내부적으로 뭐가 실행됐어요? X라는 클래스 인스턴스가 새롭게 정의됐죠? 그 녀석은 활성 클래스를 따르고요. 다음에 X점 채우기 귀찮아 기다립시다. X점 하고 기다려. 왜 안 나오죠? 됐다. X점 나왔습니다. 누르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리고 YG 나오고 심슨 나와야 되죠? 지금 마지막 줄만 나왔는데 프린트 하시면은 말지 나오고 심슨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X점 네임하면은 뭐가 나올지 쉽게 예상 가능하죠? 말지 끼고 심슨 나오겠죠? 쏘리 하이픈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죠. 그래서 말지 심슨은 만약에 이 녀석을 아웃풋으로 받으면은 이렇게 스트링 객체를 받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X에 add 언더바 age에서 30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기 age 언더바 어트리뷰트에 30 추가되겠죠? 그다음에 x.ag 언더 접근을 해보면 30. 뭐 언더바를 한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사람이 코드를 읽을 때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정의한 클래스 읽을 때는 age라는 변수는 그냥 내부적으로 활용하려고 편의 뭐라 그러냐 편의상 정의한 변수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짐작을 하면서 코드를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개념입니다. 자, 내가 정의한 클래스에서 특정 메소드는 좀 다르게 정의하거나 나만의 커스텀한 어트리뷰트와 메소드를 좀 추가한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하고 싶을 때 상속 기능을 이용하시면 아주 파이썬스럽게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특히 그 코드의 재현성에서 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아, 남이 만들어 놓은 코드가 있다고 하고 남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다운로드를 받아요. 근데 물론 남이 만들어 놓은 코드에서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커스텀하게 내가 다운로드 받은 코드를 조금 수정해가지고 새로운 파이썬 파일 만드실 수도 있지만 어, 남이 만들어 놓은 뭐라 그러냐 나중에 재현 가능성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더 유지 보수가 간편한 방법은 남이 만들어 놓은 거는 원본 그대로 유지해야 돼. 나만의 커스텀한 코드를 실행실 때 내가 바꾸고 싶은 파일은 내가 바꾸고 싶은 부분을 좀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하는 게 협업할 때는 훨씬 편할 겁니다. 이걸 왜 이게 더 편한지를 좀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쉽진 않은데 어떤 장면들이 있을까? 남이 만들어 놓은 코드는 꼭 정적인 게 아니죠. 남이 저 버전 0.9 배포했습니다. 근데 다 다음날에 제가 버전 0.95를 만들었어요. 또 배포를 해. 그러면은 0.9를 내가 커스텀하게 고친 사람은 아이고 버전 0.9도 내가 커스텀하게 고쳐야지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저는 버전 0.9로 작업한 걸 커스텀하게 고쳐가지고 제가 버전 0.9A를 다시 보내드릴게요 하고서 이제 버전의 브랜치가 점점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2명이 아니라 100명이 이렇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이 큰 어떤 소프트웨어 덩어리를 만드는 입장에서 얼마나 좀 성가실 일이 많아지겠습니까? 이게 여기에 뭔가 감정적으로 제가 분명 어제 0.95 보내드렸잖아요 라는 이메일이 오가기 시작하면은 점점 이 협업이 산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원본을 지키면서 나만의 커스터마이즈된 버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어, 이걸 클래스에서 어떤 식으로 실현하느냐? 하위 클래스를 만들어서 하위 클래스에서 만들어 놀아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employee라는 클래스를 새로 정의할 거예요. 네. 자, person 정의할 때랑 달리 바로에 person thing 이렇게 할 겁니다. 요 구문으로서 무엇을 선언했냐면은 나는 person 클래스의 요 메소드들을 다 받아오겠다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만 하위 클래스 정의하실 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요 생성자 정의할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요 녀석을 따르는 뭔가 특수한 케이스를 만들려고 해. 그러면은 요 특수한 인스턴스 만들 때는 일단 상위 생성자의 상위 생성자가 이미 실행이 된 상태에서 나만의 커스텀한 생성자가 추가적으로 실현이 되는 방식이 호환성이 좋겠죠. 그러니까 인플로이만의 커스텀한 생성자를 실행하실 때는 언제나 이걸 해주십시오. 상위 생성자의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늘 먼저 실행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이 하위 클래스 생성자에서 커스텀하게 추가하고 싶은 부분을 또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 지금 뭐 했습니까? 펄슨 클래스를 상속받는 인플로이라는 클래스를 새로 정의하긴 했는데 제가 그냥 생성자 파트너 커스텀하게 생성자 파트만 정의를 했고요. 생성자 파트는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스태프 넘버라는 새로운 어트리뷰트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것만 했을 때 뭐가 가능한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y는 employee former 심슨 그다음에 스태프 넘버 1007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은 물론 요거를 실행했으니까 y.step 넘버 하면은 자동 완성이 되면 좋겠는데 자동 완성이 안 되는군요. 시작하면은 자명하게 1007에 나올 것 같아. 자, 그런데 뭐도 되느냐?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실행해라 됐기 때문에 상위 클래스의 이 first name과 last name 정의된 것도 이 employee 클래스는 다 하위 대체로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셔도 네임 메소드, add age 메소드,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age, first name, last name 모두 접근 가능하신 걸 보실 수 있죠. first name 홈어 나오고 last name 심슨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인플로이에서 따로 정의한 적은 없는데 그냥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 하나 실행하시면
똑같이 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y add 언더바 age 하셔가지고 뭐 50 하시면은 똑같이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 내가 하위 클래스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고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y.ag 하시면은 50 다 끌어오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자, 남이 보내준 펄슨 클래스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즈된 클래스 운영하게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어, 이제 그러면은 하위 클래스에서 내가 커스텀하게 이 메소드 하나 추가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definition get employee self 정의하고 return self name. 자, name 여기 따로 없었죠? 따로 정의된 거 아닌데 상위 클래스에 있는 거 그냥 갖다 쓸 수 있어요. name 그다음에 그리고 스트링 붙여서 1007 아이고 1007 아니고 스태프 넘버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요 녀석 가지고 잠깐만 너무 순서를 뒤집었다. y 선언하고서 y.get employee 점 치시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위 메소드 get employee가 하나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employee 메소드에 대해서는 employee 그 클래스에 대해서는 get employee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실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 따라 해보셨어요? 오케이, 이제 하위 클래스도 얘기를 했고 중요한 거는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의 속성과 메소드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 상속받는다. 그다음에 여기서 강의 노트에는 없지만 같이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덮어 씌우기가 될까요? 상위 클래스에서 def 네임은 그냥 요렇게 하는 건데 하위 클래스에서는 난 좀 더 이쁘게 네임을 출력하고 싶어 해가지고 괜히 입니다. 텍스트를 한번 추가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y를 정의를 해볼게요. 자, 우리의 궁금증 y.name을 하면 덮어 씌운 요 하위 클래스만의 요 새로운 네임 메소드가 실행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거예요? 하위 클래스를 왜 정의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왠지 덮어 씌우기를 지원하고 싶죠? 아니면 나는 원본을 좀 지키는 쪽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러면 오류 메시지를 냈을 것 같아요. 상위 클래스의 객체 이름은 여러 덮어 씌우실 수 없습니다. 이런 오류 메시지 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정의했을 때는 따로 오류 메시지가 나오진 않았죠? 그렇다면 덮어 씌웠다는 뜻이 되겠군요. 네. 그래서 하위 클래스에서 새로운 메소드 정의하시면 새로운 메소드 추가되는 거고요. 상위 클래스에서 정의된 녀석을 내가 다른 방식으로 정의했다면 하위 클래스의 정의를 이제 따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자 관련된 추가적인 노트입니다. 이 employee person 생성자 정의하실 때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한번 실행하는 파트가 있는데 제가 요 person이라는 녀석을 다 꼽아서 이닛을 했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구조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수 있냐? person 대신에 슈퍼라고 하면 보통 그 상위 레벨을 슈퍼라고 하죠. 상위 어떤 것도 슈퍼라고 하죠. 무엇과 무엇의 슈퍼셋이라고 하면은 이 둘을 포함하는 뭔가 큰 집합을 보통 슈퍼셋이라고 하고 서브셋이라고 하면 이 둘을 모두 이 둘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어떤 더 작은 세트를 공통의 서브셋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상위 레벨의 생성자를 실행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내리실 수도 있고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셀프를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시 인플로이를 실행하시면은 뭐 아까랑 동등한 그 커맨드들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클래스 예제는 하나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펄슨 클래스랑 인플로이 하이 클래스를 한번 해봤는데요. 연습 삼아서 이번에는 이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제목은 클래스를 왜 쓸까인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클래스가 유용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파이썬 코드 쓸 때 from 어쩌고, input 어쩌고 이런 명령어 많이 쓰죠. 자, 클래스를 정의하면 우리가 커스텀하게 이런 명령어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명령어의 규칙을 저희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링크를 아이고 새 탭에서 얘기해야지. 새 탭에서 여시고 이 녀석을 우리 구글 콜앱의 워킹 디렉토리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파이썬 환경의 워킹 디렉토리 어떻게 할 수 있죠? import os 한 다음에 os 미안합니다. 한번 구글의 도움을 받아보자. 파이썬 워킹 디렉토리 확인. 자, 현재 디렉토리 있는 거.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여기 있다. OS라는 라이브러리는 좀 요 파이썬 인터페이스랑 그다음에 운영체제 단의 어떤 정보들을 편하게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OS라는 라이브러리 아래에 get current working directory의 정말로 CWD입니다. get current working directory 가져오시면은 우리가 콜앱이라는 환경은 구글 데이터 센터의 많은 컴퓨터에서 리눅스 가상머신 한 대 만들어가지고 그거 잠깐 무료로 빌려다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녀석이 리눅스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가 어디냐? 컨텐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뽕복점 파이썬 열어보시면 뽕뽕 모듈점 py 열어보시면은
전화번호부라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해놨거든요. 이 녀석을 물론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폰부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정의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 녀석을 좀 구조적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장치를 손상시킬 수 있다네요. 여러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파일 여시고 아이고 잠깐만 요게 어느 폴더에 있어? 다운로드 폴더가 어디 있죠? 내 PC에 다운로드 있죠? 자, 요 오른쪽 구글 콜앱의 워킹 디렉토리에 업로드 합시다. 요 내가 빌린 구글 콜앱의 컴퓨터에 이 디렉토리 구조에 접근하려면은 여기 폴더 버튼 누르시면 되고, 자, 우리는 최상위 폴더로 올라간 다음에 그 하위 폴더 컨텐트 폴더 아래로 접근을 하고 싶어요. 최상위로 올라갑시다. 자, 컨텐트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여기 들어가셔서 아까도 우리가 샘플 데이터 있었죠? 아이고 쏘리.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켰던 폴더가 워킹 디렉토리였구나 짐작하실 수 있는데, 자, 컨텐트 폴더에서 제가 새 파일 한번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에 뽕뽕 몰리슨 파일 나왔죠? 물론 이 런타임 재활용되면, 즉 이 가상 머신이 초기화되면은 물론 업로드된 파일은 삭제되고요. 컨텐트에 뽕뽕 몰리슨 py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런 방식으로 뽕뽕 모듈에 있는 어디 갔어? pomp 모듈 py에 있는 pomp 클래스를 불러오실 수 있어요. 볼까요? from pomp 모듈.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지금 접근할 수 있는 파이썬 파일 중에 pomp 모듈.py가 있으면은 거기서 무언가를 하라는 뜻입니다. import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직관적으로는 어떤 일이 실행된 거냐? 요 폼북 모듈 py에는 꼭 요 폼북 클래스 정의만 있을 필요는 없죠. 요 위아래 되게 긴 여러 가지를 정의하는 구문들을 여러분들이 다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긴 구문 중에서 요 녀석만 내가 이 파이썬 환경에 실행을 시키겠다는 뜻이 됩니다. 아이고, 제가 실행을 시켜버렸다. 여러분 요 컨트롤 CV를 굳이 하시지 않고서도 요 from 폼북 모듈 import 폼북만 하시면은 AA는 원은 폼북 뭔가 임포트가 요 클래스가 잘 실행됐다면은 폼북 어쩌고 했을 때 뭔가가 좀 실행이 돼야겠죠? 뭔가 에러가 뜹니다.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폼북 py 있었던 요 녀석이 실행된 것 같아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게 실현됐죠. 뭐가 실현됐어요? 폼북 모듈 py에 있는 폼북 클래스가 지금 저희 파이썬 환경상에서 이미 이제 정의가 됐어요. 이 부분을 함으로써
그러면 이제 조금 갖고 놀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녀석이 어떤 그 로직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구경을 하고 나서 한번 실험을 해보죠. 여러분, 전화번호 보신 적 있어요? 난 전화번호부라는 실물 그 두꺼운 책을 본 적이 있다. 생각보다 많이 봤군요. 네. 자, 뭐 전화번호부의 클래스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나만의 그 두꺼운 노란 책을 지금 하나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 생성자를 하면은 뭐가 실행되는지 보시죠. 일단 카테고리 언더바 내부적으로 쓸 어트리뷰트인가 봐요. 카테고리 언더바에는 내가 인풋받은 카테고리를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폰 넘스라는 녀석은 제가 이게 셋이 될지 딕셔너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순서를 구분할 수 없는 무언가 그 빈 깡통을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get 카테고리는 현재 저장된 카테고리 객체를 그냥 반환하는 단순한 녀석이고요. 그다음에 add contact를 보니까 폰넘스의 역할이 조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폰넘스라는 add contact라는 메소드를 자 name이랑 number라는 그 인자를 넣어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폰넘스는 우리가 딕셔너리로 써먹을 것이고 이 딕셔너리 키는 사람의 이름으로 하고 딕셔너리의 밸류는 이 사람의 전화번호로 하려나 보다 이거를 보시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치 컨택트를 보면은 무슨 기능을 하는지 보시죠. 인풋은 똑같이 네임이니까 이 네임이랑 뭔가 상관이 있는 무언가를 할 것 같은데 어디 보자. if랑 else 구문으로 정리가 됐어요. 만약에 네임이 in self.phone_nums.keys에 들어있으면은 여러분 in이라는 이항 연산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가 저번에 옛날에 본 적이 없죠? 이거 간단하게 오른쪽에는 아이터러블 객체가 있고 좌측에는 어떤 쿼리 객체가 있으면은 이 쿼리 객체가 아이터러블 객체 안에 원소로 들어있냐 없냐 이것만 트루펄스로 지정한 리턴하는 이항 연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3, 2, 객체 1, 2, 5, 6 요거 자체가 3과 1, 2, 5, 6 리스트 사이의 이항 연산이고요. 그거의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가 되겠습니다. 1, 2, 5, 6 안에 3 없어가지고 false 나왔고요. 만약에 1, 2, 3, 5, 6 하시면은 true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게 아마 웬만한 아이터러블 객체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됐을 거예요. 1, 2, 3, 5, 6이면은 역시 셋에 대해서도 뭔가 연산을 해줄 수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요 딕셔너리.keys 접근하면은 어떤 아이터러블 객체가 나오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이터러블 객체 일종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면은 폰넘스 딕셔너리의 키에 내가 서치 컨택트에 집어넣은 네임이 있으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 프린트. 자, 요거는 요 프린트 형식은 우리가 그냥 빠르게 지나갔는데 바로 라이브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 칸에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깡통. 그다음에 0번째 깡통이랑 1번째 깡통에 뭐 집어넣을 거냐면은 여기 0번 칸에는 네임을 집어넣을 거고 그다음에 1번째 위치에는 self.phoneNums name 키로 접근한 녀석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이 네임이 딕셔너리 키 있으면은 그 네임의 키에 대응되는 그 넘버를 여기 맨 마지막에 출력해주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나중에 뭐 써먹기 좋도록 return true도 해주고요. 만약에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저장해놨는데 김문송, 김송이는 저장해놨는데 김숙명은 없어. 그러면은 sorry, 김숙명 넘버는 여기 무게 없네요 하고서 이 인풋된 네임을 이렇게 리턴을 합니다. 인풋 네임을 여기 프린트에 씁니다.
그다음에 return으로 false 불리한 값을 주고요. 그다음에 어, 전화번호부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는 기능을 한다. 이런 직관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네, 이제 다음 메소드로 넘어가 보면은 지워라. 뭡니까? 네임을 찾은 다음에 자 이제 서치 컨택트를 우리 여기 요 구문을 우리가 반복할 필요 없이 우리가 서치 컨택트 기능 정의했으니까 서치 컨택트 하고 나서 true가 반환이 되면 즉 우리의 딕셔너리 안에 이 사람에 해당하는 그 키와 밸류가 있다면 그때는 딜리트를 해라. 이거를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폼북에 김눈송이랑 김송이는 들어있는데 김순명은 없다. 그러면은 이 if 구문이 아예 실행되지 않겠죠? 그 프린트 구문도 아예 실행되지 않겠죠? 반대로 김눈송, 김송이가 저장되어 있는데 김눈송을 삭제해라라고 하면은 서치 컨택트에서 true로 됐으니까 이 프린트 구문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삭제도 하고 컨택트 삭제됐다는 구문까지 뜨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 그리고 라인 밑에 라인에 보고 싶은데 됐다. 오케이. 뭐야? 그다음에 카운트 컨택트 셀프 하면 뭐 됩니까? 어, 셀프의 폰 넘스, 딕셔너리의 랭스, 딕셔너리에 저장되어 있는 원소 개수를 이렇게 그 형식화된 구문으로 출력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린트 폼북 하면은 뭐가 나와요? 폰 넘스 점 아이템 하면은 키밸류 그 튜플이 이렇게 나오죠. 키밸류 튜플을 그 for 구문에 그 두 개의 객체로 받아서 나의 폰 넘버 그 나의 폰북에 나의 폰 넘버 딕셔너리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키밸류 페어들을 다 돌면서 다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기능들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실행해보지 않고서도 이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한번 어, 요 녀석을 실행하면 뭐가 될지 한번 또 한 1분 정도 생각해 보실 시간을 가져보겠어요? 자, 치지 마시고 한번 개스를 먼저 해봅시다. 아니면 치면서 개스하셔도 되고요. 저는 치고 있겠습니다.
자, 한번 지어볼까요? 자, 본 프렌즈 하면은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카테고리의 이름에 프렌즈 들어가겠죠? get 카테고리 하시면은 이 프렌즈라는 문자의 출력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add contact 하면 무슨 기능이 실행됐었죠? 본 넘스라는 그 하위 어트리뷰트 안에 이름을 키로 하고 이 전화번호를 밸류로 하는 딕셔너리의 원소가 차곡차곡 추가되겠죠? 이 두 개를 실행시키면 본 넘스라는 딕셔너리의 원소가 이제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지수를 찾아라라고 하면은 지수는 있겠고 진을 찾아라고 하면은 진은 아마 못 찾겠죠? 정말 그렇게 되는지 보시죠. 지수는 찾았어. 010-111111. 그다음에 진은 못 찾았어. 그다음에 리턴 폴스 값까지 마지막에 나오네요. 그럼 그 상황에서 진은 없으니까 이제 새로 추가했어요. 그러면은 요거까지 하면은 북1이라는 클래스 인스턴스의 그 밑에 폰 언더바 넘스라는 딕셔너리는 이제 원소가 3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카운트 컨택트 하면은 몇이 나오겠습니까? 자, 딕셔너리 랭스 출력하라고 할 수 있으니까 3이 나오겠죠? 그래서 number of entries in phone book은 3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워라. 지형을 지우고 하형을 지우라라고 했습니다. 지형은 전화번호부에 있었나요? 있었고 하형은 전화번호부에 없었죠. 그러니까 지형은 있었으니까 이 사람 서치 컨택트 실행을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형이 서치 컨택트에 있었다 이런 메시지 나오고 그 다음에 지형 지웠다 이런 얘기 나오겠고요. 하형은 서치 컨택트에 있을 때 안 나왔다 메시지 나오고 그 다음에 false를 냈겠죠. 그 메시지들이 모두 나오는지 봅시다. 나오죠. 지형 스폰 넘버 파운드 다음에 sorry 하행 넘버리스 not in 폰북 두 개가 모두 나오는데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delete라는 구문 실행할 때 if 하면서 search underbar contact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매번 하기 때문에 이 메소드 아래에 있는 프린트 부분이 늘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지형이 지웠어. 그러면은 여기 맨 아래 카운트 컨택트 하면 이제 몇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3명에서 1명 지웠으니까 2가 나오겠죠 아마. 그 다음에 프린트 반복하면은 누구랑 누가 있겠어요? 지수랑 진이 있으려나요? 아이고 프린트 반복했더니 제가 갑자기 메소드가 나오지. 제가 뭐 실수했습니까? 메소드니까 함수 실행이라고 해서 바로 쳐야 되죠? 지수랑 진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이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py 테일에 얹어서 누가 보내줬을 때 그 녀석을 조금 어, 좀 구조 있게 갖고 오는 방법에 해봤고 곁들여서 클래스 개념 한 번 더 복습해봤어요. 그래서 숙제에는요. 이 폰북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 하나 정의하는 걸 상속받는 하위 클래스 하나 정의하는 거를 숙제로 냈습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 모듈을 우리가 한번 써봤으니까 이 임포트를 조금 다시 보겠습니다. 보통은 임포트 한 다음에 모듈스로 정의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자 지금 임포트 여기 부분인데요. 보자. 제가 여기 부분은 항상 맨날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일단은 클래스를 이런 방식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방금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조금 대입각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은 게 꼼북.py를 저희가 메모장으로 열어서 밑에 줄에 함수 하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메모장으로 연 다음에 def 뭐 테스트 펑션 가령 열고 닫고는 죄송합니다. 인덴트 맞춰서 프린트 mp 헬로 단골 구문이죠.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의. 거기서 한번 끝내봅시다. 그다음에 요 폼북 모듈을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해보죠. 이 녀석 내가 이미 업로드한 건 지우고 자, 새로 업로드 한번 해보죠. 자, 지금 방금 업데이트 한 거죠. 업로드 하시고 함수를 똑같은 방식으로 임포트 할 수 있는지 보시죠. 일단 from 폼북 모듈에서 import 폼북 하시면 우리가 폼북 모듈 파이썬 열었을 때 테스트 펑션은 못 읽었어. 그쵸? 폼북만 읽어왔어요. 다음 질문. 그럼 프롬 폼북에서 클래스 말고 함수도 읽어줄 수 있을까? 자동 완성되는 거 보니까 왠지 될 것 같죠? 아, 돼? 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아이고. 아, 행 파이썬 import function 행 import 파이썬 function from .py 파일 자, 뭐 자, how to call a function from another file in Python 보시면은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좀 적혀 있는 것 같죠? 음. 자, name the new file, myfile.py 이런 걸 하래요. 지금 우리가 한 거죠? 그러니까 한 건데 이걸 어떻게 불러가? 음, import myfile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py 파일에 있는 어떤 함수 하나를 불러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라네요. import form인데 그러면은 제가 무언가 예제를 좀 보여드리고 싶다. 이 런타임 아예 런타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컴퓨터 재부팅 했어요. 재부팅 했는데 잠깐만. 어, 파일은 남아있네.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저장해 놓고 있던 모든 객체들이 다 삭제됐고 글로벌스 보시면 자, 싹 날아간 거 보실 수 있죠? 네, 제가 작업했던 거 다 날리고 임포트 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위에 있는 객체들이 들었을까? 자, 테스트 펑션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정이 안 됐어?
정의가 네, 안 된 거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 틀린 건가? 음, 이렇게 하라는군요. 뽐뿌 모듈 점으로 시작하라고 합니다. 뽐뿌 모듈 점 테스트한다고 펑션. 한번 해볼까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준 코드를 최대한 그 원본을 유지하면서 내가 거기에 있는 걸 구조적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파이썬 파일을 임포트를 하신 다음에 워킹 디렉토리에 집어넣고 임포트를 하신 다음에 이 파이썬 파일 이름 점 그 아래 함수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폰 부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x는 폰 북 정의 가능할까요? 아까 이런 식으로 정의했던 것 같은데 역시 못 알아듣죠? 그냥 임포트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폰북을 받아들일 수 있어? 생각해 보시면은 왠지 폰북 모듈 점 폰북 하시면 왠지 돼야 될 것 같죠? 왜냐면은 요 폰북 모듈 좀 py 아래 가 좀 같은 계층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죠.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임포트를 하려면 어, 펑션이랑 뭐 클래스 둘 다 불러오실 수 있고 조심하실 점은 여러분들이 그 쓰신 이 파이썬 파일 이름으로 임포트를 하시되 그 파일 이름 점 어쩌고 객체 이름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A는 4 이렇게 해봐요. 임의의 객체도 다 올릴 수 있느냐? 제가 만약에 설계했다면 이거는 홈북 모듈 .a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시켰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런지 봅시다. 삭제를 하고 업로드. 아이고, 쏘리. 다시 런타임을 다시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임포트 폼 홈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뭐 함수랑 클래스는 다 정의할 수 있고 이것도 되나? 폼북 모듈 점 A 되네. 자, 일반적으로 이 파이썬 아래에서 이 py 파일 아래에서 정의한 모든 객체들을 이 파일 이름 아래의 마치 메소드와 그다음에 하위 클래스 또는 그 하위 객체로서 다 불러오실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오늘로써 이제 요 1장을 다 마무리를 지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하실 수 있느냐? import mass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import 타임 불러오고 하실 때 사실 이 mass.py가 따로 있겠거니 하고 예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이거는 시험에 내는 건 아니거든요. 모듈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떤 모듈이 불러가지 이런 건 전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면은 import 이 파이썬 파일들이 어떤 디렉토리 안에 계층 구조로 있다라고 하면은 요 똑같이 이 디렉토리를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워킹 디렉토리 아래 뭔가 메스라는 폴더가 있고 메스 아래 뭐 사인, 코사인 이런 함수들이 각각 py로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은 import 메스 하시면은 그 메스 한 번으로도 그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다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한번 한번 써보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코드 올린 기트업 보시면은 그래도 함수 하나하나들을 다 .py로 떼다가 올린 거를 보실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임포트 하시면은
그 모든 함수들을 한꺼번에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라서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숙제는 여기 있는 숙제는 제가 아이패드 노트북에 올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파이썬의 특정적인 라이브러리 numpy, pandas, matplotlib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